Hi guys,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페인트가 호주 페인터는 어떤 장단점이 있나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제가 지금 페인트를 시작한 지 4개월이 됐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, 그리고 회사를 제가 옮겼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블루컬을 그 컨스트럭션 그 건설 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저는 이제 목표 자체가 호주에 온 거 자체가 페인트 기술을 배워서 뭔가 좀 자세를 잡아보겠다. 나이도 젊고 하니까 그래서 왔거든요. 근데 처음에 이제 들어간 회사가 240불 했어요. 일당에 하루에. 그래서 엄청 많은 거였거든요. 240불이면은 하나로 거의 23만원? 그 정도 되거든요. 하루에 23만원 버는 거예요.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데모도가. 근데 처음에 가면 막 가르쳐줘요. 막 프로텍트라고 해서 이제 보호 이제 페인트 같은 거 안 묻게 이렇게 딱 테이프를 붙이고 기초 작업이에요. 그거를 하고 처음 들어가면 롤러질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그 롤러 껴가지고 롤러 칠하는 걸 해요. 샌딩이라고 이제 이렇게 뭐 구멍 난 거 메꾼 거를 이제 굳은 거를 이제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거든요. 매끄럽게 그런 걸 하는데, 저는 회사에서는 돈은 많이 주는 대신 저한테 그 기술을 안 알려줬어요. 기술 같은 거를 뭐 어떻게 칠하는지, 어떻게 하면은 빨리 칠할 수 있는지, 무엇보다도 그 기회를 안 줬어요. 칠할 수 있는 기회, 뭐 붓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런 거 안 줬거든요, 저한테. 그래서 한 2달 동안은 진짜 바보같이 했어요. 바보처럼 그냥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거나 칠하는 거 보거나, 진짜 아니면 그냥 프로텍트 맨날 하는 게 똑같아요. 프로텍트 하면서 페인트 안 묻게 하는 작업, 기초 작업만 하고 맨날 샌딩만 하고 계속 맨날 막 먼지 다 먹고 몸에. 그러다가 이제 웨이지가 올랐죠. 250으로. 그래서 좋은 사장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돈 많이 준다고 좋은 사장은 아니더라고요. 이거는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, 저랑 같이 일하시던 분이 80년대 70년대 분이시거든요. 저보다 아빠뻘이죠. 근데 이제 꼰대라고 하죠. 막 조금만 막 이해 못해도 뭐라 하고 욕하고,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설 현장 하는 말이, 어차피 너도 너 벌어가는 거지, 기술 너가 올려서 네가 네 몸값 올리는 거지, 난 너한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너 알아서 살아남아라. 응? 근데 작업 자체를 시켜줄 기회를 안 줘요, 그 기술자들이. 왜냐면 내가 기술을 배우면 일자리를 뺏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, 뭐 붓질 같은 것도 다 시킬 수 있는데 일부러 안 시키고.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는 계속 회사를 찾아보고 있었죠. 다른 회사를.
일도 없었고 비가 와가지고 우천 때문에 비가 와가지고 일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사장님도 이제 데모들을 원래 안 쓰려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쓰게 된 거였고 해서 다른 회사에 이렇게 옮겼는데 그 회사는 190불이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2달 만에 옮겼으니까 뭐 배웠냐 해서 제가 뭐 롤러질이랑 샌딩 뭐 프로텍트 기본 작업은 한다. 이렇게 해서 그냥 한 3, 4개월을 하고 옮겼어야 제가 웨이즈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조금 하고 오니까 그러니까 기본만 하고 오니까 아예 최저시급부터 또 시작을 한 거예요. 저는 그러니까 전에 회사보다 한 60불 적게 가는 거죠. 60불이면은 5만원 차이 나거든요, 하루에. 그러니까 한 달이면 100만원 차이 나요. 근데 다른 회사에서도 면접 연락이 왔었어요. 저는 190보다 더 높게 주는 걸로 얘기가 돼 있었는데 근데 저는 190불 있는 회사로 갔어요. 왜냐면 사장님이 젊은 사장님이었고 팀도 젊은 팀이었어요.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미래를 이렇게 좀 길게 보고 어차피 배우는 셈 치고 돈을 신경 쓰지 말고 일하자 해서 여기 들어왔죠. 들어와서 해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그 지냈던 2달 전에 회사에서 지냈던 2달 그게 뭐 헛되지는 않았지만 더 배울 수 있었음에도 나를 안 가르쳐 준 거구나. 안 가르쳐 준 거구나. 일부러. 왜냐하면 저는 회사를 다니다가 여기 회사도 다녀봤잖아요.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. 비교가. 여기 회사에서는 오자마자 붓질시키고 뭔가 전에 회사에서 기술자들만 하던 일을 저한테 다 시키는 거예요. 뭐 커팅으로 따는 거, 붓칠하는 거, 실링 롤러 칠하는 거, 사다리 타고 하는 작업 다 시키는 거예요. 근데 그 대신 하는 일은 더 많았지만 돈은 더 적게 받고 지금 일하고 있죠. 근데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내가 보이는 시야도 넓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거의 전에 회사에서 6개월 뒤에 잡았을 붓을 저는 2달 만에 와서 잡은 거예요. 그래서 돈 많이 주는 사장이 꼭 좋은 사장은 아니구나. 그리고 그 사람은 팀 분위기를 신경도 안 썼어요. 그 사장은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컨스트럭션 현장이 아무래도 전문 경력직을 선호하는 이유죠. 투자를 해야 되니까. 왜냐면 가르쳐야 되니까. 나 하루 일당은 나가는데 계속 이 사람한테. 근데 그 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다가 필요했던 거죠. 그냥 그런 현장이 많아요. 그러니까 청소하고 보양하고 그러니까 프로텍트하고 그런데 들어가면 좆된다. 저는 그때 느낀 거예요. 회사를 옮기고 나서 돈만 보면 안 되겠구나. 그래서 지금은 욕도 안 먹고 전에 회사 진짜 눈치 보는 게 엄청 힘들었거든요. 맨날 뭐 해야 될지 계속 혼자 생각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그냥 물론 이 직업이 센스가 필요한 직업이에요. 근데 적당히만 있으면 돼요. 적당히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마치 그 대단한 거 마냥 물론 대단하죠. 근데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. 그렇게 하니까 그게 문제였던 거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뭐 에어팟 끼고 일하고 전에 회사에서 눈치를 많이 보다 보니까 뭘 할지 다 보이는 거예요. 그냥 현장에 가면 이거 다음에 이거 하겠구나, 저거 다음에 저거 하겠구나. 그래서 여기 회사에서는 그래도 좀 잘 일하고 있죠.
지금 붓질도 할 줄 알고 롤러 칠할 줄도 알고 다 할 줄 알아요 지금. 기본적으로 3달 됐는데.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. 돈을 많이 주는 데를 가는 게 정말 맞는 일인가. 내가 물론 그걸 한두 달 하고 안 할 사람이면은 돈 많이 주는 데 가는 게 맞는데, 내가 만약에 꾸준히 할 거다 그러면 나를 좀 많이 알려주는 그런 회사를 찾아가서 좀 기술을 배운다는 느낌으로 일하는 게 좋아요. 근데 23만원, 24만원 이렇게 받다가 18만원 막 이렇게 받으니까 좀 손해보는 느낌이 많이 나긴 하죠.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회사를 옮겼을 때 나는 23만원짜리입니다 23만원짜리 기술자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하고 그 돈을 받으려면 전에 회사에 있었으면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.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이 준비 작업만 한 사람이 있어요. 6개월 동안 준비 작업만 했어요. 어떤 사람은 6개월 동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어요. 3개월 동안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. 어떤 사람은 더 기술이 높겠어요. 당연히 3개월 한 사람이 더 기술이 높겠죠. 그걸 생각해야 돼요. 6개월 동안 한 회사에서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을 다른 현장 가서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, 나는 이 회사에서 이거밖에 안 해봤는데 저 회사는 이걸 하래, 다른 이걸 해래. 난 그걸 할 줄 몰라. 그럼 당연히 그 돈 그만큼 내가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. 돈값을 못하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. 그 기후 특성상 비가 오면 일 못하는 경우도 좀 많이 생겨요. 제가 한 2주 정도 쉬었거든요. 그런 또 애로사항도 있고, 그래도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장점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기술이 된다 그러면 에어팟을 꽂고 일해도 되고, 시간도 빨리 가요. 8시간 시간 엄청 빨리 가. 그냥 아침에 가서 뭐 붓질 좀 하다 보면은 밥 먹는 시간 오고, 쉬는 시간 오고, 또 다시 붓질 하다가 밥 먹는 시간 오고, 또 뭐 잠깐 롤러질 하면 집에 갈 때 되고. 조용한 공간에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끄러운 데서 일을 못하는 이 일 저 일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찾은 거예요. 난 조용한 데서 일하고 싶다. 근데 진짜 엄청 조용한 데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조용한 현장에서 그러니까 딱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색칠 공부하잖아요. 미술 시간에 그냥 그거를 8시간 동안 하는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표현을 너무 과하게 이제 너무 쉽게 얘기했죠. 근데 쉽진 않죠 사실은. 좀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, 그리고 이제 칠도 이제 깔끔하게 밀려야 되죠. 그러니까 뭐 털이 묻는다든가 칠이 덜 묻는다든가 아니면 너무 떡지게 묻었다든가 고르게 펴서 잘 발라줘야 돼요. 이런 것도 해야 되고, 그리고 이제 깔끔해야 돼요. 깔끔해야 되고, 확인을 한 번 더, 확인을 잘하는 사람, 그리고 또 하나라도 미스 나지 않게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잘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, 전에 사장님은 저한테 그랬어요. 너는 재능이 없는 것 같다. 페인트는 재능이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센스가 있어야 된다. 내가 봤을 때 너 없는 것 같다. 근데 넌 이 직업에 안 맞는 것 같아. 다른 거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자기가 수십 명, 수백 명을 봤대요. 근데 저는 그래서 자괴감이 들었었거든요 그때. 근데 다른 회사에 옮겨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니까 이 회사에서는 나를
인정을 해줘야 돼. 전에 회사 사장은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, 그러니까 너무 그 약간 사장이나 전에 막 기술자들이 뭐라 한다고 해서 무너질 필요도 없고 자존심 썩을 필요도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. 누구나 할 수 없지만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.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지금 2, 3, 4 3개월 일했네요. 3개월 이제 4개월 차로 넘어갑니다.